산재 관련 뉴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자 뉴시스 보도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경기 용인시 KP텍 용인 제2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시설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펌프카 전도 방지용 안전 지지대를 받치고 있는 지반이 무너지면서 함께 넘어진 펌프카 붐대에 A씨가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강종합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는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가 굴착기 버킷에 깔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조경석 쌓기 작업 중에 굴착기에 달려있던 버킷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운전기사가 굴착기 본체와 버킷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채 장비를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SK 에코플랜트로 공사 금액이 역시 50억 원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이들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일 곳곳 노동자 사망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라고 하는 뉴시스 보도기사 살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상 재발생률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업무상 발생 비율은 OECD 국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자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사고로 인한 비용이 예방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보다 이제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고 예방에 소홀하기 때문이죠.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특히 영세업체는 더 심하죠. 그나마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데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는 이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산재 예방에 힘을 썼어요. 근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그 영세업체는 안전이란 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일일이 돈이 들고 그 특히 공사 현장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루를 늦게 공사 기간이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 결국은 안전 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전띠 같은 거 메고 일하면은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 안전 로프 메고 일하고 하면 높은 데서 그러니까 안전 로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일하다가 그냥 그 조그만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들이 많죠. 제가 뭐 맡은 사건들의 추락 사고도 대부분이죠. 안전 로프가 뭐를 했는데 로프가 끊어져서 뭐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로프도 없이 그냥 저기 보세요. 다니면서 보세요. 뭐 저기 큰 아파트 공사 말고 그 작은 뭐 빌라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안전 로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 다 일하시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큰 사업장 외에 작은 사업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비용 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사후 처벌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대규모 업장에서의 신경 쓰는데 소규모 업장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이제는 저기 양형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사망 사고가 나도 거의 뭐 벌금형 아무리 저기 해도 저기 집행유예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형 비율도 조금은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제 사업주분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조금 힘쓰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발생 비용에 대비해서 그거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을 두기는 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고가 나서 뭐 인사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있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액의 몇 배.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알기로는 5배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실효성이 있나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아직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시행된 지 올해 초에 처음 시행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이 실효성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중대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지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도 일을 하시는데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거의 점심때 술 한잔 하시고 일하시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거 일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큰 사업장은 음주하셨는지도 뭐 측정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듣고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뉴시스 보도 선거일 날 이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이 관련해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가 있었다는 뉴시스 보도로 산재 뉴스 꾸며봤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